아, 이건 진짜 가져간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파이샷으로만 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차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안 잡힌다, 충격적이다, 뭐 이랬던 스타리아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갑자기 스타리아의 유출샷 이러고서 광고 촬영 중에 한 장면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티에 막 퍼졌어요. 커뮤니티에 막 퍼졌는데 누구 하나 이걸 막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사진 나왔네. 와,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퍼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6시간이나 지났나? 하루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 보면 사실 그게 유출이 아니었던 거죠. 약간 바이럴, 바이럴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유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알지만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네, 그런 것 같아. 그렇다는 증거는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 차이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공개된 사진 보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좀 비웃었잖아요. 좀 못생긴 차라고 생각하면서 막 뭔가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다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묘하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내는 정말 대박이에요. 야, 이게 카니발 판매량에 영향 있는 거 아닌가? 완전히 공개된 스타리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스타리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았죠. 무슨 롯데리아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랬는데 결국에 스타리아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뭐 정의선 회장이 지난번에 이동욱 선수 은퇴식에서 이렇게 럭셔리 미니밴이라고 적어서 증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것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스타리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이 별을 의미하는 스타 그리고 물결을 의미하는 리아를 합쳐서 스타리아라고 했다고 하는데 리아라는 물결이 어딨어. 리아스식 해안? 그거겠지. 그때 그 리아. 아니 그건 물결은 아니잖아요. 하여간에 이 별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뭐 별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선이 뭐가 있어. 도대체 뭐에서 영감을 얻은 거지? 아니 뭐 UFO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상엽 디자이너님의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보시면 여기에 우주선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말 됩니다. 만드신 분 자체가 우주선으로 생각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충분히 동감되고 아주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미래자동차를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자동차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이 차의 외관을 살펴보면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 기존 스타렉스와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DRL이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거는 보통 리어램프에나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프론트 DRL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세이블 머큐리가 이렇게 생겼었어. 지금 어른들은 다 압니다. 세이블 머큐리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다 램프야. 멋지죠? 세이블 머큐리 보면서 정말 와, 세상에 저렇게 멋진 자동차가 있다니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몰라. 난 이런 거 처음 보네. 와, 신기하다 진짜. 근데 이 세이블 머큐리에서 봤던 그 램프 왜 그동안 다른 차들은 안 했을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쭉 뻗은 것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DRL이 그냥 DRL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이 DRL 아래쪽으로는 이 넓은 부분이 다 범퍼예요. 그냥 전체가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이만한 걸 그냥 갖다가, 야, 범퍼 붙일 때 힘들겠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닛은 어떻게 되냐? 보닛은 여기 위부터가 보닛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구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이 지금 3.5L 엔진이 들어가는데 3.5 엔진이 들어간다고? 미니밴에? 야, 대박입니다. 물론 2.2L 디젤이 주력일 텐데 뒤에 3.5라고 써있는 거 보면 3.5L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여기서 분리돼서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뭐 당연한 거죠. 사실 헤드램프가 위쪽에 DRL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고, 그리고 DRL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헤드램프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당연하게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눈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차보다 헤드램프가 더 낮아요. 이게 MPV라고는 하지만 뭐 뒤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차가 잘하는 거죠. 그릴과 헤드램프의 구분을 없애는 거.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일체형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형 디자인이 이제 갈 때까지 갔네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 그릴이고 어디가 헤드램프인지 뭐 물론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보여요.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자동차에는 쉽지 않은 게 그랜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릴의 한 부분을 헤드램프로 하고 거기에 LED를 받고 당연히 간단하죠. 근데 이런 차들은 그냥 짐차부터 가장 비싼 차까지 다 같은 플랫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 부분을 구멍을 크게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헤드램프 LED 아니면 할로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거 가만 보니까 가차님의 그림이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아주 절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가차님의 예상도가 거의 예상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예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릴 크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야, 그릴이라는 게 예전에 차의 어떤 일부분이었다면 이 차만큼은 차 전면 전체를 그릴로, 차 앞부분은 그냥 썩둑 잘라서 전체를 그릴로 딱 막 메꾼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멋있게 보이네요. 이게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멋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땐 멋있는 거죠. 이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릴을 자세히 보면요, 그릴 가운데 범퍼 부위, 그러니까 차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범퍼 빔 프레임 부분은 패턴이 있네요. X자 모양의 패턴. 이 패턴은 약간 기아차에서 봤던 패턴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같은 그룹사라서 조금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보면 레이더가 살짝 비쳐 보이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 차에 HDA라든지 이런 안전 편의 장치들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HDA가 정말 들어간다 이런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닝에도 이런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HDA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긴급 제동은 확실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HDA 들어가겠죠, 솔직히 들어가겠죠. 근데 이 차는 그냥 단순히 짐차가 아니라 가족들이 주말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럭셔리하게 꾸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능들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A필러 부분이 정말 독특한데요. 보통은 보닛이 조금이라도 더 튀어나오지 않나? 보닛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었어요. 기존의 스타렉스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닛 부분 보면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은 보닛이 이렇게 있고 각져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든 각이 있잖아. 근데 얘는 각이 굉장히 둥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가면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 요것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한테 그냥 자유롭게 디자인을 한번 컨셉트를 그려보세요 하면 그냥 그걸 현실에서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상상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요즘의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이게 요즘의 자동차라기보다는 무슨 21세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올 것 같은 자동차, 아니면 블레이드 러너 같은 데서 나오는 자동차 같은 그런 자동차로 나왔어요. 이런 신선한 이런 시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일단 전면 유리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측면 유리도 엄청 커요. 뭐 유리가 다 커. 너무 커. 너무 커. 이 측면 유리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 앉으면 측면 유리가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쯤이잖아. 근데 얘는 팔을 올려놓으려면 여기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았을 때 어디부터 창문이냐면 내 배꼽부터 창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볼 때는 여기서 아래 바닥이 보이는 거죠.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버스 뒷좌석에 앉으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중간 좌석도 아니야.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으면 그러면 유리창이 여기 있잖아. 개방감이 좋죠. 개방감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방감이 좋다는 거지 개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1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요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한 요만큼 이상 남을 것 같아요. 요만큼이 남을 거고 2열은 유리창이 아예 안 내려갈 겁니다. 유리창이 한 부분이 열리는 틸트 되는 정도의 기능, 네, 요 정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승용 감각의 자동차다 라고 할 때 창문이 좀 슬라이딩 돼서 내려가야 승용 감각이라고 할 텐데 이걸 안 열리게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 안 열리게 만들어? 열리게 만들어주지. 개방감 아니라 개방되게 해주지.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측면 디자인에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라인이 뭐 이런 라인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신선한 라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창문이 커도 너무 큽니다. 안 그래도 이 차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배꼽부터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이 상체 전체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마 성인 입장에서는 틴팅을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누군가가 내 허리 라인부터 다 볼 수
좀 언짢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마 틴팅을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틴팅할 때도 따블 받을 것 같아. 유리가 너무 커서요. 야, 이거는 내가 따블 받겠습니다. 그래도 그러실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철판에 비해서 소음이 더 큰 게 흠이잖아요. 유리창에 필름을 넣기 전에는 유리 자체가 방음을 해주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살짝 바깥쪽에 소음이 더 많이 들리게 될 거다. 이 안에 무슨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 부분에서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적어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외관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휠인데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휠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굉장히 옛날 디자인이거든요. 스텔라 같은 자동차의 휠이 약간 이렇게 격자무늬 휠이 그때 있었어요. 한창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격자무늬 휠을 되살렸네요. 네, 후면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 에스컬레이드 닮았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스컬레이드 닮았나? 뭐 우리 작가님도 닮았다고 하고요. 우리 PD님도 그러는 거 보면은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에스컬레이드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 떠오르는데. 그리고 픽셀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모 이런 식으로 생겨서 픽셀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브레이크 등 그리고 테일 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 같은 경우는 빨간색 픽셀이 있는 요 아래쪽에 작은 픽셀들이 있어서 요게 스르륵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는데 이게 시퀀설이라면 좀 길어야 멋있어 보이는데 너무 짧아서 그렇게 멋지게 보이진 않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지금 브레이크 등으로 보이는 빨간 부분, 이게 사실 지금 브레이크는 아니고 미등이거든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까지 다 켜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서만 켜질 거냐. 윗부분 그냥 괜히 놔두진 않았을 테니까 윗부분도 아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겠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후면 유리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기능적으로 납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디자인의 요소로 그냥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게 없죠. 만약에 짐을 실으면 뭐 어차피 짐한테 전망을 보여줄 이유 없으니까 뭐 짐한테 밖에 햇빛 좋지 않니? 이러면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굳이 짐을 위해서는 유리가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승객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객이 뒤를 보고 있지 않잖아. 승객이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승객의 뒤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승객 뒤에 의자가 보여요. 그래서 의자가 있고 그 뒤에 사람이 보고 있는 건데 의자 뒤에 유리를 굳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다. 후면 유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한 가지 장점을 얻었는데요.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덜컥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데 옆으로 열렸을 때 그 레일이 이 유리창의 아래쪽에 이렇게 감춰져서 카니발처럼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리어 범퍼가 너무 작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아래쪽에 얇게 있어서 요거가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뒤쪽 해치가 아래쪽으로 그냥 끝까지 뻗어 있어요. 제가 본 모든 해치 중에 가장 큽니다. 얼마나 큰 거냐면 이건 한 170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래쪽까지 트렁크를 열리게 한 거 이거 아주 독특한 디자인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도 이게 오토바이 같은 걸 실을 때 비탈 같은 걸 만들어서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빗대 놓고 거기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상하차가 좀 쉽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고 굉장히 낮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치는 힌지가 위쪽에 달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이 뒤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하주차장에 이 차를 뒤로 댄 다음에 문을 열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걸릴 겁니다. 이 차 뒤쪽으로 적어도 1m 이상을 비워야 이게 열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데 다행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절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열리게 하는 이런 옵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옵션이면은 조금 더 짐을 넣고 빼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뒤쪽 해치를 너무나 높게 너무나 크게 잡아놓은 거 요거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후면 충돌에서도 어쩌면 해치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안테나가 더듬이 안테나를 여전히 달고 있어요. 야, 요거 좀 충격인데요. 굳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럭셔리 MPV라며 럭셔리 MPV인데 요게 꼬리가 탁 나와 있으니까 조금 깨는데요. 세차할 때마다 내려서 이거 빼야 되는 요게 굉장히 불편하고 꼭 이랬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차체 길이는 기존의 5150 엄청나게 긴 자동차였는데요. 조금 더 길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차가 전륜구동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후륜구동 자동차였기 때문에 사실 스타렉스는 겨울철에 운전하는데 너무 힘든 차였어요. 너무 미끄럽고 승객이 탔을 때는 괜찮은데 내리면 갑자기 차가 뒤가 도는,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륜구동으로 바뀌는 만큼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아래쪽에 프레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프레임이 썩 잘 만든 프레임도 아니어서 그게 녹이 먼저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고 차체가 괜히 조금 높아지는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확실히 유니바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휴, 멋있어요. 우와, 소리가 나오게끔 디자인을 했네요. 크루즈의 라운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배? 라운지에 이런 게 있다고? 어쨌든 실내 공간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미래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떤 걸 뒤집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착시처럼 보여서 아마 이게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운데 이 센터 콘솔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냥 움푹 패인 공간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걸 오목 파이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짐을 많이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스럽게 잘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소재는 이게 되게 비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일 수도 있다. 이걸 가정하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굉장히 큰 센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디스플레이인 것 같이 생겼잖아요. 아이패드 붙인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까지가 디스플레이고 그 밑부터는 그냥 터치패드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큰 터치패드를 붙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중국 시장에 갈 때는 분명히 이 전체가 디스플레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안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좋아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터치하면 되죠. 이게 물리 버튼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터치 디스플레이로 넣어주는 게 낫지.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거, 여기 계기판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테슬라처럼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로 계기판 역할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계기판 여기 잘 보면 파팅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팝업돼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파이샷을 보면 여기 계기판이 있었던 스파이샷이 있었거든요. 그 스파이샷을 봤을 때는 여기가 확실히 계기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쩌면 여기 이 파팅 라인이 수납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수납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닌가. 운전석 뒤에 수납 공간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자동차는 택배용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 곳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적어서 앞에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올려놓기 때문에 사실 여기 수납 공간이 꽤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수납 공간인지 계기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현대차 최초로 계기판이 없는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어 노브는 지금 R&D를 여기다가 버튼식으로 해놨는데 굳이 이걸 버튼식으로 하느니 칼럼식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자, 그런 게 있고요. 공조장치의 에어벤트 디자인은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마치 투싼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앞쪽에 이 바닥은 완전 평평해서 중간에 센터 터널이 없고요. 여기다 큰 짐이든 뭐든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앞쪽으로 수납 공간이 살짝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아이오닉 영상을 봤더니 여기다 음료수 병을 넣는 걸 보여주시던데 음료수 병을 넣는 거나 뭐 캔을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샘플 이미지에는. 왜냐면 그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튀어나와서 굴러서 브레이크 페달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브레이크 페달 밑으로 뭐가 끼는 것에 대한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굴러가지 않는 물건만 이 앞에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에선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 차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요. 조수석에 여기 콘솔이 있는데 요거 아이오닉처럼 약간 서랍형으로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아래쪽이 요거는 너무 작아서 지금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아마도 무선 핸드폰 충전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이 그렇게까지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차는 짐을 엄청 많이 실어야 된다,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저기 다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 도어 캐치 아래쪽, 그리고 이 아래쪽, 발 아래쪽,
이 아래쪽, 네, 이렇게 아래쪽에다만 달아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왕 할 거면 좀 위쪽에다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앰비언트 라이트 없는 거보단 얼마나 좋아요?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1열 의자에 암레스트가 따로 달려있는데 1열에 암레스트 있는 거 되게 승합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마도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별도로 없고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아이오닉의 아일랜드 암레스트처럼 뭐 이렇게 움직여지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걸이로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팔걸이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2열에도 레그 서포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2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막 항공기 그런 헤드레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그런 2열 시트를 보여주네요. 약간 이게 자가용 느낌이라기보다는 공공 느낌이 있는 그런 시트 같은데요. 뭔가 미니버스, 뭐 미니 자율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기존 스타렉스는 포터 같은 상용차에 들어가는 엔진들의 라인업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면 이번 스타리아는 2.2L 디젤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승용 감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주목할 만한 건 이 차는 2.4L LPI 엔진을 인증 절차를 얼마 전에 밟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LPG 모델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8단을 맞물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2.5L 가솔린 터보 엔진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 차의 뒷모습을 보면요, 뒤에 배지에 3.5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정보를 보니까 3.5를 달아준다. 3.5라면 꽤 달릴 맛이 나겠는데요. 기존엔 후륜구동이었는데 이제 전륜구동 기반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사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륜구동 옵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미래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가면 같지 하이브리드는 글쎄, 지금까지 스타렉스의 승차감이 너무나 나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뒤쪽이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면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승차감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코일형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스프링에 비해서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물차라기보다는 조금 승용차에 가까운, 미니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스타렉스 가격은 2200에서 3000 정도였는데요. 이 차의 가격도 아마 그것과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조금 오를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시작 가격이 2천만원 중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가장 높은 등급은 굉장히 비싸질 것 같이 보이네요. 요소들이나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3천 중반에서 4천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현대차가 MPV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에서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 것 같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차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자동차는 그냥 정말 짐을 그냥 막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급 자동차 수요자,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럭셔리하게 타고 갈 수 있는 MPV로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은 분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물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멀티밴이나 이런 자동차를 아주 다양한 용도로 변화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스타리아 과연 기존의 상용차 느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MPV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팔릴까? 잘 팔리겠죠. 이 스타렉스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 판매량이 있어서 상용차는 무조건 먹고 가는 거고요. 아마도 그 시장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제 럭셔리 시장을 추가로 더 유입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